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럽연합 가입을 막아내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그래 뭐 20년 뒤에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나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할까요?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라든지 서유럽 군대가 진주하게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협상의 어떤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협상의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딜 가능성이 있죠. 러우 전쟁이 2년간 장기화되며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러우 전쟁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협상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듯 합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그런 말을 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 우크라이나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말을 듣지 않고 협상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에게 또 지원을 계속해주겠다. 그래서 러시아를 아프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어떻게든 간에 협상의 장을 마련할 텐데, 거기서 아마 또 지리하고 엄청난 또 기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아주 난해한 협상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또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일 텐데요. 뭐 그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국민대학교에 안드레이 랑코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러시아인인데 한국학 전공자이고 동북아시아 정세에 아주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2015년 말이 되면은 전쟁이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도 큰 틀에서는 아마 그 예상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협상이 벌어져서 곧바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는 지속되면서 어떻게든 간에 전선에서 총성이 멈추는 정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푸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푸틴의 전쟁 목표가 뭐였는가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고 했을 때 대개는 전쟁 한쪽이 다른 교전국, 적국의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는 것일 텐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사실 상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측이 이긴다고 할 텐데요. 분명히 아마 푸틴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동쪽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도 그런 쪽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점령지를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큰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전쟁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토의 동진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토의 동진이 너무너무도 공포스럽기 때문에 일종의 예방전쟁 차원에서 이웃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공격을 한 것인데, 영토는 제쳐두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든지, 아니면 나토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토에 가입 안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어낸다면 최대의 승리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지금 집권 세력은 어떻게든 간에 나토에 아니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이 최근에 나왔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중립지대를 만들고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중립지대를 지키게 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하겠다. 이제 20년 후에나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즉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럽연합 가입을 막아내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그래 뭐 20년 뒤에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 얻어낸 것
것도 나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고요. 정전이 빨리 될 수 있겠는데 푸틴 대통령이 조금 더 뭐랄까요, 욕심을 낸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입장을 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라든지 아니면 서유럽 군대가 발을 디디는 것을 막으려고 전쟁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서유럽 군대가 진주하게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20년 뒤? 그럼 20년 뒤에는 가입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자면 협상의 어떤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그만큼 협상의 어떤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딜 가능성이 있죠. 이것은 정말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도 러우 전쟁 종전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푸틴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되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욕심을 덜 부릴 텐데 전쟁에 이기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얻어냈고 기존의 뭐랄까요, 소소한 그 획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과를 또 바라겠죠. 또 그래야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면도 서고 지지를 더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종신 대통령의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봤을 때 푸틴으로서도 뭐랄까요, 그 좀 더 욕심을 부릴 듯하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뭐 더군다나 그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도 엄청난 그 사상자 피해를 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사자의 수를 몇만 명대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서방 측 특히 영국 측에 따르면 뭐 수십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뭐 진실은 어디 중간에 있을 텐데요. 수십만 명이면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몇만 명대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출혈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우리가 전쟁을 수행했는데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푸틴으로서는 쉽사리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욕심을 덜 부리거나 아니면 뭐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이제 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서방이나 미국도 러우 전쟁에 많은 자원을 투자를 했을 텐데 러우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경제적으로는 아마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 이권들을 미국과 서방이 차지하겠죠. 우크라이나는 뭐 그 엄청난 또 뭐랄까요, 지하 자원이 있는 곳이고 국토가 넓기 때문에 뭐 재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 기관 시설, 뭐 항만 시설의 이권을 가져와서 원조했던 돈을 다 회수하려는 입장일 것이고요. 세상에 뭐 그 국제사회에서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나 그 소련의 무기대여법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다 받아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다 받아냈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서도 다 받아냈고, 맨 마지막에 그 무기대여법 그 빚을 청산한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제 기억에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요? 맨 마지막 빚을 다 갚고 이제 다 빚 갚았으니까 툴툴 털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는데 그거 다 받아낼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고요.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을 한다면 쓸데없이 외국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역량을 소모하는 상황을 막는다. 뭐 이런 명분을 내걸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그러니까 지지를 얻어내려고 할 것인데 큰 문제는 사실은 서방 국가들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는 안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진다면 러시아의 어떤 위협을 더 느낄 것이고요. 지금까지 미국의 그 방위 우산 아래서 국방비를 별로 쓰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분위기가 유럽의 안보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겠죠. 제가 알기로 지금 최근에 한번 지도를 보니까 내년에 예상 경제 성장률인데 서방 국가 중에 1%를 넘는 국가가 없어요. 다 0.2%, 0.3%.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리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지금 2%, 3%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말은 파탄난 유럽, 서유럽 경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했는데 이것이야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의 기간 산업이라든지 이권을 받아가지고 메운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국방 예산까지 대폭 증액을 해야 되니까 과연 그 서유럽의 경제가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시 진출하는 건 어렵다고 보시나요? 근데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어차피 서유럽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뭐 전쟁의 어떤 그런 악감정은 또 시간이 흘러가면 사그라들 것이고 옅어질 것이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인 에너지로 미끼를 던지면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결국은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20%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차지했는데 이 20%가 어떻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산업의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예, 동쪽이 다 공업 지역이고 나머지 그 우크라이나 동부라지 서부는 다 농업 지역입니다. 영토가 20%에 지나지 않지만 이게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환산을 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갑게 주판안을 튕기면은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얻을 만큼 얻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죠. 러우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뒤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푸틴 대통령이 단지 그 땅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더 큰 그림을 그렸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는 좋지 않다. 미국이 혼자 모든 그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계의 모든 정세를 미국 뜻대로 가져오는 것은 미국한테는 당연히 좋겠지만 나머지 세계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극체제여야 한다. 다극체제가 더 좋다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극체제라는 거는 당연히 미국이 한 극이고 그다음에 서유럽도 한 극이고 러시아도 한 극이고 인도, 중국,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극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극이 협조하거나 상호 견제해야지 세상이 더 나은 쪽으로 간다. 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그 월드 머저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세계 다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또 힘을 또 빼기 위해서 미국의 그 힘은 결국 페트로달러 체제,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인 것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노력이 바로 브릭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고 최근에 그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대회가 열렸는데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기존의 브릭스 체제에 많은 또 국가들이 가입하겠다고 지금 하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결제 체제를 만들어내서 미국의 힘을 빼겠다 내지는 미국의 주도권을 뒤흔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포석 하에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완벽한 어떤 그 성공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푸틴의 구상대로 전쟁을 통해서 그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는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 미국의 네오콘이라든지 어떤 뭐 딥스테이트한테는 손실로 느껴지겠지만 트럼프 후보에게는 뭐 그거 뭐 다국체제가 되더라도 미국의 어떤 역량이란 것이 근본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극 체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를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되다가 미국의 힘을 소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설령 다극 체제가 되더라도 미국의 힘과 위상은 자기의 협상력과 자기의 개인기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느낌도 듭니다. 뭐 제가 하는 뭐랄까 예상이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트럼프 후보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만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평화의 시대는 저물고 미국의 일극체제가 아닌 여러 가지 갈등의 시대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를 두 개를 상정해야 되겠죠. 하나는 그 일극 체제가 깨지고 다극 체제로 가면서 오히려 그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그 분쟁이 더 격화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큰
전쟁이 터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사실 미국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영화에서 보는 표현으로 굿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드캅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배드캅이라도 있어가지고 치안을 유지하는 상황이 지금까지의 뭐 최근에 50년의 상황이었을 텐데 그 배드캅마저도 사라진 상태에서 막 조폭들이 날뛰는 시대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선량한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나큰 어떤 시련일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시나리오로 갈지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지혜를 슬기를 모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글로벌한 세계이고 정해진 미래는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인들이 어떻게 그 슬기를 모아가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